스타트업을 돕는 국내 정부 지원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에 앞서 정책자금이란 개념을 알면 좋은데요. 정책자금이란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정부 재정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재원을 조성해서 중소기업의 융자, 출연, 보조, 보험, 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 사업을 행하는 재원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정책자금이라는 건 융자와 출연, 투자라고 하는 세 가지 항목을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융자라는 것은 상환의 의무가 있는 대출을 의미합니다. 대신 은행에서 빌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금리와 유리한 상환 조건을 통해서 스타트업의 부담을 낮추고 있는데요.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에서 이러한 자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출연이라고 하는 것은 상환의 의무가 없는 지원금을 의미합니다. 실제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R&D 자금, 마케팅을 하기 위한 마케팅 자금, 그리고 해외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수출 지원 자금, 그리고 품질 인증을 받기 위한 그러한 인증 지원 자금 등을 국가에서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출연이라고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란 국가에서도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투자 자금을 지원하는데 이와 같은 형태가 엔젤 투자 매칭 펀드나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익을 공유하거나 지분을 배분받는 형태로 해서 정책 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은 사내벤처의 분사 창업, 대학 출연 인센티브 개편 등 기술 인력의 창업 도전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요. 죽음의 계곡 극복을 위한 창업 도약 패키지를 500억 원에서 2배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 투자 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하향하고 크라우드 펀딩 허용 범위를 증대해서 벤처 창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많이 완화하고 있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에서는 100대 국정과제의 경제 분야 5대 전략 중 하나로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 성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원을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받을 수가 있을까요?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창업교육, 시설, 공간, 멘토링, 컨설팅, 사업화, R&D, 판로, 해외 진출, 행사, 네트워크, 정책자금 등 다양한 방면에서 창업자들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창업 환경계에서는 정부 지원 제도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창업자의 경우 좋은 아이디어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만 갖고 있다면 A부터 Z까지 정부 지원을 통해서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자분들은 이러한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정부 지원 사업을 어디서 검색할 수 있느냐?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 기업마당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기업마당에 들어가 보시면 창업과 관련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모든 사업들이 검색되고 있으니 거기서 나에게 맞는 지원 사업들을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창업자분들께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창업 환경을 비교해 보자면 미국의 경우에는 민간 주도로 매우 성숙한 투자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 초기 엔젤 투자 비중이 전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하는 창업자는 당연히 시드머니 엔젤 투자를 고려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세대 창업가들, 즉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과 같은 사업가들은 사회적인 공헌,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것들이 엔젤 투자 위주의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같은 경우 정부 주도의 덜 성숙한 투자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통계 자료에서 확인하셨듯 국내 스타트업 수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투자 유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창업 초기 엔젤 투자 비중은 전체 투자의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업 초기에 투자를 통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창업자들은 엔젤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비교해서 정부 지원 제도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염두하는 창업자분들께서는 정책 자금으로 시드머니를 조달해서 창업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유리할 거라 생각됩니다. 실리콘밸리의 자금 조달 순환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시드머니를 통해서 시제품을 만들고 시리즈 A를 통해서 죽음의 계곡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시리즈 B를 통해서 확장을 하고
시리즈 C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M&A나 IPO를 통해서 엑시트를 하는 것이 이들의 스타트업 자금 순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드머니가 뭐고 시리즈 A, B, C가 뭐냐고 했을 때 시드머니라고 하는 것은 주로 엔젤 투자자나 엑셀러레이터에서 투자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좋은 번뜩이는 창업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것을 시제품으로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펀딩하는 단계를 시드머니라고 합니다. 시리즈 A 단계에서는 시제품의 가능성이 검증되면 서비스 출시를 위해서 펀딩하는 단계를 시리즈 A 단계라고 하고 주로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B 단계에서는 1차 시장에서 검증받은 제품 및 서비스를 시장 확대하기 위해서 펀딩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50억에서 100억 정도의 투자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시리즈 C 단계에서는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둔 대규모 확장을 위한 펀딩 자금인데요. 이때는 최소 몇백억에서 몇천억 사이의 금액이 투자가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리콘밸리의 자금 조달을 국내 스타트업들도 많이 조달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의 국내 총 스타트업 기업 수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현저히 모자라다는 것이 국내 창업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국내 창업의 스타트업은 투자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계곡을 넘기지 못하고 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스타트업 폐업 통계 자료를 보면 5년 이내 폐업하는 스타트업은 약 3년 이내, 폐업은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계곡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죽음의 계곡이란 기업이 아이디어의 기술 사업화에는 성공했지만 이후 자금 부족으로 인해 상용화에 실패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전문 인력들이 열심히 기술 개발해서 원활하게 제품을 만들어냈지만 그 이후에 상용화나 마케팅에 따르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서 사업화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도산하는 것을 죽음의 계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내 창업 스타트업이 어떻게 하면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 성장 스타트업이 되고 성공 스타트업이 될 수 있을까요?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투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투자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나에게 운이 따라줬다라고 생각하시고 실제 창업 3년까지는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에 도전하시고 정책 자금으로 버티고 또 시제품을 만들고 마케팅에 대한 자금을 확보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의 계곡을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충분한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또한 정책 자금을 조달받으면서 기업 가치를 평가받았을 때 충분한 투자 유치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스타트업이 성장을 할 수가 있고 그러한 스타트업은 또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이 다르다고 하는 점은 초반에 엔젤 투자나 엑셀러레이터에 의한 시드머니에 의해서 창업 자금을 조달하기보다는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해서 정책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